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사퇴 압박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건데 과연 이번 결단이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국 후보자가 갑자기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사모펀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을 기부를 하고 웅동학원에 있는 모든 권리는 포기를 하겠다. 네네. 이런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아마 이게 약간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펀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펀드는 거의 현금이니까 예. 이거를 뭐 환매를 하든지 아니면 해서 지금 환매 기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상관없는데 이 융동학원은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산은 한 130억밖에 안 되는데 예. 부채가 200억이니까 결국은 부채를 털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달리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130억 중에 보면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한 70억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부채 200억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이자가 한 8, 90% 정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공사대금이 이게 원금 기준이에요. 예. 물론 이제 이자도 뭐 채무입니다만 이런 거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공사대금이 당초에 16억이었습니다. 예. 늘어서 이제 100억까지 됐다는 건데 그거는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부채와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정리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도 그동안 15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자까지 늘어서 한 70억 정도 된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은행 대출이 있는 게 아니라 캠코로 넘어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개인 채무도 보니까 14억에서 이자까지 해서 55억인데요. 그러면 원금은 지금 보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수익용 재산이 70억이다. 물론 이제 뭐 이자까지 하면은 200억이라 하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200억 중에서 한 45억 빼고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가 이자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그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저는 뭐 이걸 부채 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예.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예.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웅동학원 관련산 이게 어찌 보면 집안이 운영해 온 거거든요. 한 예. 집안이 쭉 운영해 온 건데 이거를 다 사회 환원하겠다는 것이고 뭐 저는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익재단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익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공공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기부를 한다 그러면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뭐 정치인들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들도 마찬가지로 사법적인 어떤 단죄를 받기 전에 수사 중에 대부분 이런 것들을 공익재단을 설립하거나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예. 물론 그런 것들은 물론 뭐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이 와중에서 이것은 어떤 그 퍼센트로 보면 10%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교육 문제도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익기부는 결국은 부채를 해결한 다음에 예. 이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것은 저는 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미 있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모펀드에 들어간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액수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와중에서 이것을 전부 기부하겠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것을 소명하고 여야가 합의하든 합의하지 않든 일단 청문회 전국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든 낙마가 되든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은 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해야 될 것을 지금 어떤 본인의 이런 것을 사회에 기부하고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방어하기 위한 유리한 어떤 그런 어떤 한 카드를 던진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약간 이제 첨언을 하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예전에 이제 MB나 아니면 이제 재벌 같은 데 수사를 받게 되면 그 공익재단에 기부하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사실은 그 영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기부를 한 다음에는 제3자한테 맡기든지 완전히 맡겨놔야 되지. 예. 그거를 내가 계속 뭐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저도 이 학교 문제가 부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뭐 원금보다는 부채 이자가 한 3배 정도 많다고 예.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아마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부채 문제를 정리해야 이게 사회 환원을 하든 안 하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상태 그대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공익재단에 뭐 기부를 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그 법인의 이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거기에 회의를 참석하든 안 하든 이사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법인의 이런 재산 구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조국 후보자한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냐 안 하냐 그것과 차원은 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웅동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 그렇죠. 뭐 의혹들, 네. 펀드와 관련된 것들 이건 기부를 하고 뭐 사회 환원을 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그럼요. 예, 계속해서 예. 지금 알려진 대로 저희가 좀 기자들은 취재를 할 텐데 딸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별다른 지금 입장이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아마 예. 이제 지금 많은 이슈들 중에 왜 그럼 어제 펀드 관련이랑 이제 학원 문제는 얘기했는데 예. 이 문제는 왜 얘기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아마 분들이 좀 그렇죠 있을 많은데 근데 이게 아마 시작은 제가 보기에 아마 고대 입시 문제일 것이고 예. 그에 대한 기본적 가장 중요한 조사는 당국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물론 조국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죄송하다 사과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고대에서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국대에서 조사하고 있고 공주대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산대도 지금 조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아마 각 학교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뭐 그리고 어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럼 다니는 학교를 관둬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더 얽혀 있는 문제라서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이 당시에 보니까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들어간 전형이 고대에서 200명을 뽑았는데 예. 그중에 100명이 외고 출신이었어요. 어찌 보면 외고 출신들을 약간 우대하는 정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수시가 한 60, 70% 정도 됐습니다. 전형에 맞게 간 거다. 그렇죠. 그 전형에 당시에는. 맞게 간 예. 거라서 이거 자체가 뭐 특혜냐 아니면은 그 당시 있던 물론 이제 2007년에 이제 입학사정관제 도입되다 보니까 초기였는데 그 당시 굉장히 외부 스펙 따는 게 유행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다 그러면 아마 각 학교에서 조사, 특히 이제 당국대 조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국대하고 고대 조사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가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도 지금 서울대, 고려대, 뭐 부산대도 이제 곧 한다고 하고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논문의 제1저자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마 학생들이 좀 약간 허탈한 마음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쨌든 조국 후보자 아직까지는 사과나 이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굳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교육 문제라고 봅니다. 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2030 청소년 대학생들,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부모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입시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여기에서 기회 공정성이 깨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육체계 전반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 그리고 대통령의 철학까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휘발성이 크고 이만큼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 예를 들어서 연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윤리위원회를 해서 여기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 것을 본인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 이거에 대해 잘못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몇 배의 어떤 그런 데미지가 후보자한테 오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에서 한 번에 이것을 끝내겠다는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예. 정말 이것은 2030 세대를 비롯한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요. 전부 국민들한테 상당히 휘발성이 크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의 정유라 예. 이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아직은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촛불 시위를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이 아직 실제적인 진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의구심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도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기회의 공정성이 무너졌다. 이런 것을 밝혀달라. 이렇게 해서 촛불 시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휘발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서울의 뭐 고대에서, 서울대에서, 그리고 부산대에서 네. 하면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런 휘발성권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도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SNS 수차례 많이 언급을 한 네. 특히 젊은이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온 그런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내 딸의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젊은이들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모습과 이율배반적인 네. 그런 것들이면은 뭐 사모펀드, 운동학원 이런 걸 다 뭐 없다 하더라도 요 한 문제 가지고 저는 그 후보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어느 문제보다도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론 뭐 지금 각 대학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 본인도 이 평가의 결과를 놓고 정말 실체적인 팩트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정유라 이런 얘기가 간혹 뭐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고 뭐 네네. 인터넷 여론에서 몇 분이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안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많이 좀 다르다고 듭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 당시 좀 해주셔야 물론 될 것 이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든 거예요. 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금메달 따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든 것과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 대부분 그대로 있는 제도였던 거죠. 어찌 보면 지금 그 단국대의 그 논문 얘기도 하지만 예. 그건 이제 외고 자체 학부모들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예.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게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고대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형에 200명 모집했는데 100명 정도 외고에서 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고대에 보니까 수시 비율이 58%였습니다. 거의 60%. 그렇죠. 정도. 60%였고 예. 지금은 이게 더 넘었어요. 76% 정도 되고 부산대 의전원도 왜 뭐 시험 안 보고 갔냐 했지만 그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도 수시 비율이 7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찌 보면 물론 제가 보기엔 조국 교수 본인보다는 조국 교수의 부인, 예. 이 어머니들이 뭐 어머니의 정보력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이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마 2007년, 8년에 이제 입학사정관이 생기고 이럴 때 초기에 도입될 때잖아요. 이분이 입학 들어간 게 2009년이거든요. 2010년부터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수집을 그렇죠. 하셨군요. 어쨌든 정보 수집에 빨랐고 그 당시에 주어진 제도를 어찌 보면 잘 이렇게 활용한 거죠. 활용한 예. 측면이고 제가 보기엔 뭐 최순실과 같이 볼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그 없는 제도도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사준 거, 예. 그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대회 나갔단 말이죠. 그 예. 훈련을 받고 그 과정에 모두 어찌 보면 삼성이 말도 사주고 훈련시켜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같이 볼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사과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굉장히 송구하다. 집권 여당 대표가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팩트를 인정하는 멘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집권당 대표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대통령과 어떤 국정의 방향을 같이 가는 그런 이해찬 대표로서는 지금의 이 논란이 상당히 지금 증폭되고 있는 예. 이 시점에서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후보자를 서포트하고 옹호해야 될 그런 민주당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대학생들 촛불 시위도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않기 한 때문에 걸까요?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의적인 책임 예. 이렇게 논란이 된 후보자를 배출한 민주당이 여기에서 이제 조국 후보자를 제가 말씀을 예.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로서 일단은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그런 어떤 심정의 일단을 밝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에서 청문회가 국회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이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선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청문회를 야당이 동참하기를 끌어들이는 예.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표현으로서 일단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진실성 있게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워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처리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2030 세대를 예. 향하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뭐 진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지지층이 젊은 대학생 그룹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당으로서는 지지율을 먹고 사는 건데, 정치가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인사 문제 때문에 당의 지지율도 빠지고 지지층도 이탈하고 이렇게 되면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으로서는 총선의 가장 큰 악재가 될 가능성도 크고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총선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단은 청와대 입장이 이미 네.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청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본능적으로 조국 후보를 엄호하고 조국 후보가 앞으로 이것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매듭붙일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 법률위원회 네네. 예, 소속이시니까 그래도 여당 분위기를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해명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교육 문제, 입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런 의견도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좀 해명을 하면 좋을 텐데 기자회견 형식이 됐든 후보자가 어떤- 본인이. 그렇죠. 예. 본인이. 왜냐하면 처음에 좀 논란을 증폭시켰던 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다음에 뭐 맞으면서 가겠다 이러면서 괜히 사실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회초리 때려달라. 그렇죠. 때려달라 이런 얘기는 굳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냥 제3자 밖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논란을 더 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이 가족사회 문제, 특히 뭐 공사대금 문제, 소송 문제 막 나오면서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렇죠. 본인. 예. 본인도 제가 보기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소송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이사라고는 하지만 매번 그럴 수 이사회에 있겠네요. 참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 예. 교수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남동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그 학교를 운영하던 분들은 알 수 있는데, 그런 재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거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 위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해명 같은 것도 늦었고, 그럼 본인이 좀 속시하게 해명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근데 이게 아마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사청문회 준비를 어찌 보면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당은 어찌 보면 그거를 법무부 그 인사준비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팩트 체크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우리 당내도 이제 빨리 해명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재산 기부도 나왔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시 문제는 제가 보기에 또 뚜렷하게 어떻게 해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면도 있어서 어쨌든 청문회는 해야 돼. 곤혹스러운 상황이. 예,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입시가 굉장히 뭐 특혜받은 거 아니냐, 예, 예. 재산도 굉장히 빼돌린 거 아니냐 이랬지만 지금 기사가 하루에 뭐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나오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많습니다.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시 문제도 보면 당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뭐 지금 펀드도 가족 펀드 아니냐 이러지만 사실은 가족 펀드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사모 펀드 자체가 원래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탈세, 그러니까 증여세 탈세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데 보니까 환매 규정은 없고,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거 본다 그러면 하나씩 그래도 해소되는 면도 있다라고 봐서 일단 빨리 청문회를 진행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청문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계속 안 하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국민청문회?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그 민주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대표로서는 원내 사령탑 아닙니까? 원내 예. 사령탑 입장에서는 진도를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당은 여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고, 예. 한국당 입장은 이것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정치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라든가 정기국회라든가 대정부 질문,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야당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 같은 경우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여당이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것을 가급적 오래 끌려 가지고
하고 있고 예. 민주당이 야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여당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빨리 해야 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이것을 하루라도 더 끌고 가서 9월을 넘기자는 거죠. 예. 8월을 넘겨서 9월 초까지 가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예. 조국 후보자를 밥상 위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략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빨리 끝내야만이 예. 이것을 추석머리 밥상에서는 다른 이슈를 또 전환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당의 어떤 의미인데 이렇게 봤을 때 뭐 국민청문회, 뭐 공론화,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포메이션이 이제 그런 이제 형식인데 국민청문회는 그야말로 뭐 제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여론에 직접 호소를 하겠다. 최근에 했던 적이 있던가요? 국민청문회? 최근에 한 것은 없고 예. 민주당에서 이것을 과거에 이제 새천년민주당 그 이후에 대통합민주신당 그때부터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후보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거기에서 뭐 공론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시민들을 초청해서 후보들을 놓고 서로 면접 형식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위해서 당내에서 예, 해왔던 예. 것을 국무위원 이제는 후보자를- 국민청문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지금 첫 선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데 한국당이 여기에 말려가 들어가지는 이제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이제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것을 일단은 실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보다도 그래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청문회에서 네.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해명을 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일정 부분 어떤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비난을 받더라도 좀 적게 받는 그런 작전의 하나로서 국민청문회를 지금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너무 듭니다. 많은 의미를 두시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칭이 이제 국민청문회로 되어 있는데만 실제로는 뭐냐면 해명 기자회견 측면이 더 강하다고 기자들 불러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저희들이 뭐 한국기자협회랑 이제 방송기자협회한테 예, 예. 공문을 보냈는데 형식이라든지 내용은 다 바뀌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지금 공론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어차피 기자협회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질의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계속 언론에서도 왜 해명을 안 하냐 직접 그러면 조국 후보는 청문회 가서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예. 근데 청문회 날짜는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해명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명 기자회견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와 사실 청문회는 별개입니다. 법적인 청문회 당연히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청문회는 다시 만약에 뭐 한국당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럼요, 예.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명을 할 자리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처럼 뭐 이걸 했으면 뭐 청문회를 안 해도 임명한다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그건 별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해명 기자회견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사흘간 하자고 네네. 제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을 얘기하셨어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그렇죠. 있는 거고요. 3일 이내로 돼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회라는 게 반드시 법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어찌 보면 선거제 합의도 법에는 그냥 하면 돼요. 선거제 합의는 뭐 반드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된다.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꼭 관행으로 해왔거든요. 그런 주장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입 이후에 이틀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사흘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아니, 사흘은 뿐만 아니라 이틀 한 적도 없습니다. 이틀 한 다 적도 하루에,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총리는 거의 이틀 했고 예. 장관은 거의 일일로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시작해서 12시까지 못했다. 그럼 뭐 회차를 넘겨서라든지 밤 늦게까지 하면 되거든요. 예. 지난번도 11월 31일 날 했지만 예. 새벽 넘어까지 했잖아요.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저는 3일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랑 안 한다는 예, 얘기는. 보이콧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계속 끌고 가겠다. 라면서 오히려 이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야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예. 저는 이틀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틀. 민주당도 지금 이틀 정도 해줄 수는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틀로서 협상을 위한 뭐
화두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이 하루 양보하고 해서 기존에 장관은 하루 했는데 총리처럼 지금 쟁점이 많다. 국민의 어떤 여론적인 그런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해서 양쪽에서 합의하면 되겠는데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합의가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이렇게 지금 또 한국당이 당회로 좀 나가고 있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 야당이 3일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국민청문회 예를 들어서 뭐 기자를 불러놓고 하는 해명청문회는 이것은 당에서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원내대표가 이것을 국민청문회라고 붙이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하면 그냥 개인이 후보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 계속 뭐 대국민 기자는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개 지금 장관이 아니고 하나의 후보자입니다. 예. 현재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또 기자를 불러놓고 장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격에 맞지 않고 그래서 당에서는 국민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정말 당에서 그전에 했던 거 패널을 다 불러놓고 당 행사를 하면 기자들이 취재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후보자가 기자들을 불러서 아니면 당에서 후보자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고 여당은 여당이지만 제도적으로는 후보자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당입니다. 네. 근데 여당의 어떤 그 검증을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조금 이 얘기를 하면요. 예. 사실 우리 당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은 이제 협조 공문만 보낸 거예요. 한국기자협회랑 한국방송기자협회. 그러면 주관 형식이라든지 진행은 다 이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제안만 하고 실제로 진행이라든지 이거를 당에서 뭐 셀프 검증 아니냐, 뭐 예. 지지자만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당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송기자협회든지 아니면 뭐 한국기자협회에서 진행을 해라. 이런 거 하기 싫으면 한국당이 빨리 청문회 받아라.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걸 우리 당이 뭐 자체로 주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저희가 더 짚어보시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번 주죠. 지난 목요일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 나오고 곧바로 야당에서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을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조국 덮기용이다 이건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소미아와 조국 후보자랑 견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지소미아는 국가의 안보와 동맹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일주일 열흘 이 정도면 지금 다 어쨌든 결판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끈질기게 총선까지 끌고 갈 이제 그런 심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지금 무역 규제, 예. 백색 국가에서 일본이 우리를 배제한 것부터 시작됐는데 예.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제징용 문제, 일제 30년의 만행, 그렇게 하다 보면 독립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예. 한일 간의 쾌쾌묵은 정말 수건적으로 묵은 우리의 어떤 피해의식을 일본이 그것을 이미 다 처리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소미아를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그런 요구를 일본이 받지 않고 그리고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면 우리도 그러면 안보 동맹이 아니지 않냐. 예. 원천적으로 안보 동맹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지 않겠다. 파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고 물론 뭐 한미일 간에는 뭐 또 다른 협약이 있기 때문에 예. 끌고 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지금 또 데드라인이 24일이 또 그 연장 시점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맞아떨어진 그런 시점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일본의 이런 그 무역 여러 가지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탈퇴시킨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적으로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현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와 오버랩시켜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좀 저도 지나치게 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예. 일본과의 관계는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1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예. 1910년 식민 지배 때부터 가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50년도 갈 수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아주 뭐 대등하게 가지 않는 한은 일본은 어쨌든 우리를 밑으로 보는 것이고 예. 우리는 일본과 이제 대등하다고 보는 건데 그 갭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00년에 지닌 일인데 조국 교수 문제는 불과 제가 보기에 열흘 정도 된 문제입니다. 예. 앞으로 열흘 정도 되면 끝날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아마 이 100년에 된 문제를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치 이제 시각적으로 우연히 겹쳤을 뿐인데 사실 지소미아 파기는 거의 처음부터 파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당에서 예. 쭉 가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두 개 품목 수출하고 이러면서 약간 유화적일 제스처 나왔고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 약간 유화적 제스처 나왔지만 예. 일본이 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 종료 결정이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 그런 뭐 조국 관련 얘기 나오고 이러는 와중에 이해찬 대표는 또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뭐 굉장히 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친일파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아마 이제 그 부분보다요. 저는 또 심각하게 보는 게 아마 지소미아를 파괴하면 북한이 쌍줄로 환영할 것이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소미아를 파괴하라고 해서 파괴한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이제 또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렇죠. 소설 같은데요.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파기를 요구한 건 맞긴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지소미아가 유지 안 되면 마치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소미아 체결한 게 2016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으로 돌아간 것뿐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마치 또 이것 때문에 뭐 미국과의 뭐 한미 동맹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냉정하게 일본과의 문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짧게 마지막 글쎄요, 지소미아 그 파기 문제는 미국에서는 저는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미국의 유일 패권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대 패권으로 지금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고, 예. 양대 패권으로 바뀐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커진다. 상당히 커지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우리와 일본,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있고 예.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미 국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무역 분쟁에서 예. 과거사에서 무역 분쟁으로 무역 분쟁 정치적 문제 그리고 군사 문제까지 이렇게 충돌이 되면 미국에서 상당히 우려할 것은 이제 뭐 자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